자, 이제 드디어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산의 마지막 숲인 부동산 관련 공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마지막 그 코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때 마라톤 선수들은 제일 힘을 내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가장 힘을 내가지고 리우 곧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우리도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한번 금메달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이렇게 제가 우리 공관법 공인 2차에서 결국 합격하려면은 공인중개사법 공관법 3단 비교표 1 법조문 바늘로 콕콕 찔러가면서 대조를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과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딸기맛 통닭 선생님, 딸기맛 통닭이 어떤 것이죠?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거를 좀 가르쳐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 케이트 선생님. 그래서 그런 거 바늘 대조한 것은 나만 알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 알아야죠.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케이트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 312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공관법 312페이지를 펴보시면은 거기에 지적공부 정리에서 그 첫 번째 밑에 소유자 정리, 토지 소유자 정리 근거 자료 있잖아요. 요게 사실 개정이 됐는데 법에는 뒤에 이제 바꿔놨는데 여기 앞쪽 부분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310페이지 있죠? 등록상 정정의 동그라미 4번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래서 등기 필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자료 그대로 덮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자, 케이트 선생님 감사드리며 공법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법에는 크게 6개의 나무가 있죠. 첫 번째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제 다 아시죠? 앞에 기본학습 다 들으신 거를 전제로 해서 스타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도시개발,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마지막 그렇죠. 농지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이 많아도 너무 많죠. 그러면 우리는 공법 만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공법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으면 실무에 가셔서 정말 필요하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조금 수험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첫 번째 나무 국토법 여기 12문제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30%예요. 우리가 과락을 40점이니까 포커스를 국토법에 맞추자 이거예요. 좀 꼼꼼하게 나머지는 기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이제 첫 번째 국토법인데 결국 다 뭐다? 행위자니까 국토, 이 토지에 대한 이 국자, 국자가 뭐예요? 국자하고 같은 개념이 뭐예요? 공이잖아요, 공. 내 사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공이에요. 그러니까 다 행위자니까. 그래서 토지에 대한 행위지향법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그에 대한 또 구제바, 위안시, 재재상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주로 포커스는 뭐예요? 행위지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국토법의 줄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용어 정리였죠, 그렇죠? 용어 정리. 이게 용어들이다. 용어의 끝. 여기 이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과목까지죠. 계획. 계획에서는 특히 뭐예요? 특히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특히 뭐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행위제한을 가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요 내용에 관련된 그렇죠? 어떻게 입안하고 어떻게 결정 고시 입안 결정 고시 절차하고 그 절차는 이제 결국 절차 자체가 행위제한이잖아요. 그리고 고시됐을 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행위제한이 따르는지 그렇죠? 두 번째 그 나무까지는 우리
사업이죠, 사업. 삽질. 그래서 도시군관리 계획에 의한 삽질은 사업은 뭐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런데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업은 뭐라고 합니다. 개발사업이 아니라 개발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포커스는 요 개발행위 쪽에 어떠한 행위 제한이 있냐, 허가 관련이죠, 결국은. 그래서 두 번째는 사업에서 포커스는 개발행위 관련된 행위 제한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 마지막 세 번째 나무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제죠. 그래서 거래 관련 행위 제한이 뭐였는지, 결국 뭐예요? 허가 관련 내용, 그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는데요. 이번 심화에서는 앞에 이미 기존 강의에 올라왔죠. 기본학습. 그 이후에 개정되거나 또는 신설된 거, 요거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공고 벌써 다음 주면은 다음 주 월요일 원서 접수잖아요. 빨리 오셔야 돼요. 늦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동네에 학교가 없어져요. 그죠? 멀리 가서 보여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접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자, 그 본공고가 났다면 본공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본공고가 2016년 7월, 이건 좀 늦었어요. 그죠? 27일 날 본공고가 됐습니다. 자, 이 본공고가 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죠? 정답의 기준이 된다. 즉, 법 같으면은 요때 뭐예요? 시행되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즉, 개정은 됐지만은 시행이 요 이후에 돼요. 7월 28일 이후에 돼요. 7월 28일부터 돼요.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는 그건 배제한다는 거죠. 기준은 뭐예요? 요거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좀 우리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 보겠습니다. 자, 우리 2016년도 교재 먼저 517페이지 첫 번째 나무까지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실천 계획, 우리에게 행자를 가하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가나다라 다음에 요번에 하나 신설된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 넣으시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요게 첨가가 됐습니다. 그죠? 거기다 하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천천히 좀 불러주시죠. 이렇게 52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앞에다 실천 못했어요. 그래서 522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바목 돼 있죠? 드디어 바라는 거예요. 시험도 나오니까 바라고 했겠죠? 자,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요거죠, 그죠? 이거를 딱 거기다가 하나 첨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반드시 뭐예요? 부통법에서 하나만 중요한 거 봐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요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가나다라 마파가 무엇인지 술술술술 입에서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저기 가장 멀리 계시는 마라도에 계신 우리 김 선생님께서 한번 가나다라마바까지 한번 외쳐 보시겠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김 선생님부터 해서 황 선생님까지 한번 외쳐 보시겠습니다. 요거 술술술 안 나오면 뭐 들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20번 반복하신 다음에 들으시기를. 자, 가보겠습니다. 가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계획이잖아요. 그죠? 다음, 기반 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다음, 그죠? 그 다음에 도시. 그렇죠? 도시,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 그죠? 센터, 홈센터, 침해가 걸려요. 자, 가보겠습니다. 가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무,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모,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모,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마모,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마지막, 바모,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 그냥 이렇게 옆에서 쭉 들이면 탁 나와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계획에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만드는 절차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그거를 518페이지로 딱 절차도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기본 학습에서 배운 걸 전제로 해서 요거를 한번 그때는 딱딱딱 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만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요 세 계획을 한번 우리가 수평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한번 해보죠. 복습해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국자, 시도시장, 시장군수. 개나구동이나 다 하네요.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죠. 여기는 사실 앞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 들어가죠. 그죠? 그 앞에다가 그래서 그거 하나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군수 앞에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무슨 특별히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다 특별해. 다 최우수상이야. 자, 안 특별한 게 그게 특별한 거 아닌가요? 자, 여하튼 요거는 우리 18조 1항에 있는 거죠. 533페이지. 가장 중요한 건 조문이다. 라는 거예요. 533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의 18조 1항이니까 쫙 나와 있잖아요. 그거 시장군수 앞에다가 딱 명확하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나 첨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예요? 여기도 원칙은 시장군수 내 도지사, 국장 다 되는 거죠. 여기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은 삭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해장은 삭제. 왜냐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도 좀 오해를 했거든요, 사실은. 왜 오해를 했냐면은, 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말이죠. 537페이지 보면은 25조에 2항의 괄호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인데, 그거는 입안권자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그쵸? 그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하고 계획설명서 작성 의무자를 기술하는 조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입안권자는 어디 나와 있냐? 536페이지 24조에 딱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 거기 아무리 뒤져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시장군수 앞에는 뭐가 생각돼 있어요? 특별시장, 그죠? 서울특별시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시, 특별자치도시장, 제주도, 이렇게 그 시장군수. 그리고 쭉 돼 있는데 요 수립 입안권자의 어떤 차이점 보이시나요? 보여요, 쌤. 도시군 기본계획에 보면 말이죠. 외통수네요. 한 놈이에요, 한 놈. 거기에는 국장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요. 좀
좀 심하죠. 심했으니까. 아까 기본 했으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도 수립권자나 입안권자가 될 수가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가운데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장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 OX? 없잖아요. 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뭐예요? 그래, 국장 아니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낚시를 주죠. 뭘 주겠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그런 거야? 국토부, 그렇지.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우리는 내 생각을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법 조문 그거 갖다 확인하는 거다. 늘 조문. 그러니까 요거.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말이죠. 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은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그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혹시 비교해봅시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546페이지. 자, 546페이지 보시면 546페이지에 39조 보시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있죠. 그 1항의 단서 네 번째 줄 보면 다만돼 있는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는 직접 시가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 도시군에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시가와 조정구역의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특별시다, 광역시다, 그렇죠? 특별자치시다,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장.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연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한다. 이반 양정을 결정이요. 그래서 어디서 이게 어렴풋이 본 거예요. 그럼 점수도 어렴풋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극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심화 강의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경우도 내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거 하나 잡으시고요. 우리 역시 뭐예요? 마지막 승인권자나 결정권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어떠한 경우도 국장은 없네요. 뭐에도요? 국가계획 관련 없어요. 그래서 그거 딱 하나 잡읍시다. 자, 그거 이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에 보면은 자, 시장 군수는 핫발이니까 윗발 윗발이 도지사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요거 승인해 주십시오. 결제 맡아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앞에 시장 군수 앞에 누구도 있다고요? 특별시다, 광역시다, 특별자치시다, 특별자치도지사. 이 특별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급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장관급이잖아요. 장관급. 즉 장관급, 도지사가 장관급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급이야. 같은 급 보고 같은 애한테 그렇잖아요. 그죠? 서울특별시장 보고 경기도지 딱 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 짜가지고 뭐야? 경기도지사 승인 맡아요. 서울특별시장 안 합니다. 그럼 삐져가지고 뭐라 그래? 내가 더 나은데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거 주의합시다. 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아닌 도시군 계획의 이방권자들 있잖아요. 특별시장부터 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경우는 뭐예요?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거. 왜요? 급이 같으니까. 그거 하나 잡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우리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장, 대도시장, 그리고 하나 더 첨가를 하자고 그랬죠? 시장군수. 좀 매일 핫발이 시장군수 첨가를. 시장군수가 가나, 바나, 마, 바 중에서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이겠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요거는 뭐 한다고요? 그 동네잖아요. 조그만 동네. 우리 동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제일 잘하는 사람? 시장 군수가 결정해도 뭐 크게 큰 탈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시장 군수가 뭘 수 있다?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539페이지, 늘 조문이죠. 539페이지 29조. 법 29조 1항의 그 후단 보세요. 뒤쪽에. 뒤쪽에. 세 번째 줄 끝에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구역의 경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고시. 그죠?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고시를 해야 돼요. 행정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부 회장은 어디에 고시를 합니까? 관보. 나머지 지자체장은 뭐예요? 공보. 관보냐 공보냐. 우리 공관법에 보면 수입 증지냐 뭐 수입 인지냐 가지고 막 이게 장난쳤잖아요. 그러듯이 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520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절차에서 그 위반 있죠. 그렇죠? 국장, 컴마하고 시도지사 그거 하나 넣어주십사. 시도지사.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때마다 용어정이죠. 용어정이 이거 기본 문제. 한 문제 꼭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522페이지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요 세 계획을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2조 1호 522페이지 2조 1호에서 제일 중요한 광역도시계획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광역계획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장기발전 방향 요게 중요하죠. 그죠? 자, 요 계획은 뭐예요? 종합계획이다 아니다? 종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종합계획이 아니에요. 종합계획이 아니고 그때 사안별로 그렇게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계획은 3호에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세 번째 줄에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 보고 주의하시고요. 이후에 도시군 계획은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의미하는데 도시군 계획에서는 중요한 말이 뭡니까? 시 또는 군, 핫바리에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렇게 있죠. 뭐 포함한다면 틀리죠. 그런 일상 평화마저 즉 과로에 있는 것마저 가볍게 볼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왜 제외가 됩니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예컨대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죠. 강화군은 뭐예요? 앞에 광역시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광역시예요. 얼굴도 좀 뽀송뽀송 그러시잖아요. 강화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쵸? 아니신가? 자, 그렇습니다. 거기 포함되니까 여기다 핫바리 시군에 포함될 리가 없죠. 그죠?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주시에서 살고 있어요. 핫바리.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지. 홍쌤 또 날 무시했어. 나 양평군인데. 홍쌤 여주시에 있다고 그러지? 얼마 전에 같은 군이었는데 이럴 수 있어? 쫓아오고 그러시면 쫄아요. 제가 이 새 가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절대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쫙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4호의 도시군 관리 이게 가나다라 마바가 빡빡빡빡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남욱의 개발제한구역, 도시장공구역, 시가와 주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요 내용을 묶어서 뭐라고 해요? 용도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역자가 들어가는 놈이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마목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바목에 뭐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쪽에 가면 그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내용은 뭐예요? 요 내용하고는 명확히 손가락이 왜 이러나? 구별을 해야 되는. 이거 펴졌잖아요. 용도구역! 요런 거야? 아닌 용도구역.
구역자가 들어가지만, 그죠. 먹는 버섯? 독버섯?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게 그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독특한 걸 발견했는데요. 바목이 신설이 됐잖아요. 요게 신설이 됐는데 바목에서는 맨 끝에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끝났는데 마목은 바목의 경우는 입지 규제 최소 계획하고 거기다 구역을 넣어줬어요. 그죠?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바목이 신설이 돼서 첨가가 됐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시험에 신설된 건데 또 조문도 오살나게 많아요. 그러면 나온다. 무슨 차원에서? 중요하게도 했지만 그보다는 뭐예요? 홍보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잘 만들었거든요.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네? 홍보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하고 그 계획은 반드시 와요. 한 문제나 두 문제나 요거지 꼭 나옵니다. 안 나오면은 그쵸, 섭섭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기본적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개발을 하면 어디다 합니까? 도심지에다 하지 않고 도시 외곽에다 하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막 스프레 현상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외곽에 뭐 삐까번쩍하게 막 도심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외곽으로 사람이 많이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심지가 어떻게 돼요? 공동화라든지 또 사람이 많이 이제 빠지니까 안 살고 노후화되고 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 정말 기본인 도심이. 요거를 어떻게 해? 그쵸? 요런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게 뭐예요? 입지 규제 최소구예요. 입지 규제를 최소해야지 도심주 사람도 다시 회귀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게 5의 2에 523페이지 5의 2조 5의 2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안 이렇게 돼 있죠. 용어 정의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는 거 요거 중요하겠고 5의 2 용어 정의 중요하겠고요. 관련 조문이 또 있어요. 546페이지 나가 봅시다. 546페이지 슝 날아가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40조의 2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80조의 3 576페이지 80조의 3 있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요거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577페이지 83조의 2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그래서 각각의 조문에 관련된 거 좀 많은 거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뭐 이요 40조의 2가 그나마 제일 많죠. 40조의 2 546페이지. 자, 그거는 단독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호가 4개 이상인 게 무려 3개나 되잖아요. 1항, 2항, 3항에. 그래서 그게 단독 문제로 나오나 아니면 요거를 언급한 점들 다 버무려가지고 하나의 입지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계획의 종합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거 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5의 2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랑 523페이지입니다. 5의 2 위쪽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도 높이 등에 전해가는 사항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당근 틀린 보기 어디로 바꿔나겠어요? 당연히 맨 끝에 도시군 관리 계획 상당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비교되는 용어.
대립되는 용어, 그게 뭐 전문 행정법적인 용어든 뭐 일상평등, 뭐 숫자든 뭐 그런 밖에 없고 여하튼 비교되는 용어에서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비교되는 게 뭐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거 하면 틀리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도 틀리죠.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오케이? 자, 어떻게 바꿔도 여러분이 그럼 틀린 곡이야 라는 거 캐치하셔야 되겠고요. 자, 5호가 참 시험에 틀린 곡이 잘 나왔죠. 입주 규제 봤으니까 이제 5호 한번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이라 해가지고 뭐예요? 여기서 가장 쉬운 뭡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렇죠. 일부죠. 그러면 일부하고 비교되는 말이 전부잖아요. 그죠? 그거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일부하고 비교되는 용어는 뭐예요? 전부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 그 정도까지. 일부 또는 전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게 다 나오나요? 우리 국토법에 다 나오거든요. 환장할 일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포스트잇으로 일부, 전부, 일부 또는 전부. 관련 내용을 탁탁탁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이거 끝나잖아. 바로 학교 가실 겁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제가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전부가 어디 나오냐면요. 534페이지. 534페이지 맨 위에 그 2호 있죠. 18조 1항 2호. 그게 뭡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2호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534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 2호 박스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 그래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서 그죠? 요 포함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걸 전부죠. 일부에 비교되는 용어 봤습니다. 이제 뭐 봐야 돼요? 전부 또는 일부 더 봐야 되겠죠?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인데, 그죠? 전부 또는 일부인데, 일부하고 일부만, 전부만,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가 10조 1항에 있어요. 530페이지. 530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530페이지 10조 1항. 보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해줘. 국장도지사는 해가지고 쭉쭉쭉 하면은 5번째 줄에 보면은, 그죠? 인접한 풀, 네 번째 인접한 풀 이상의 요런 동네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나왔네요. 그 다음 18조 2항 534페이지 18조 2항 보세요. 그쵸? 요건 뭡니까?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인접, 그죠? 동네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나왔어요. 자, 샘플로 마지막 하나 찾아보죠. 40조 2항입니다. 546페이지. 546페이지. 40조의 1항. 되죠? 오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1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지정권자로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쭉 보면은 맨 끝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되죠? 일부만 할 수 있다면 틀려? 전부 또는 일부. 적어놓으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23페이지 용어 정리에서 이제 7호 도시군 계획 시설. 여기 참 잘 나왔었죠, 보기로.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역시, 그죠? 이 계획이냐, 저 계획이냐, 딴 계획이냐, 구별하는 거, 비교되는 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정말, 그죠? 까칠한 출제인이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틀린 보기로. 여러분 뭘 바꾸시겠어요?
뭐 바꿀 것도 없네요. 기껏 해야지 뭐 도시군 관리계획 안계 그걸로 뭐 바꿀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가 보냐면 결정된 그 니은자가 봐요. 결정된 거는 이미 니은을 뭘로 바꾸면 리을로 바꾸면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될 아직 전이죠. 된 후죠. 이 된 후 시술이라.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사무소 이전 할 때요? 이전 한 때예요? 신고할 때? 여기다. 다음에 524페이지에 15, 16, 17 있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 된다라는 거. 뭐 기본 있죠? 그 다음에 525페이지 3조의 2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다 넣어주세요. 및 생활 인프라 수준 및 생활 인프라 수준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밑에다가 뭘 띄워놓으시냐면 법제처 들어가셔가지고 그죠? 맨 위에다가 국토개비 이용에 관한 법률 해도 쫙 나오잖아요. 법률도 띄워놓으시고 법 띄워놓으시고 시행령, 령 띄워놓으시고 시행규칙 이렇게 탁탁탁 다 띄워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비교해보면 훨씬 쉽겠죠. 자, 빨리빨리 해도 맞추고 적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및 생활 인플라 수준 평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국토교통부 생활 인플라 수준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훈련 자기들끼리 그 내부에 있던 걸 갖다 법으로 법제화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항의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평가할 수 있다가 기존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과부터 과 주민의 편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부터 해서 수준까지가 옛날에는 뭐예요? 그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딱 첨가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2항의 그 평가, 1항의 평가죠? 평가라고 이 평가가 옛날에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 우리 계획이 무슨 계획이 나와요? 제3 국가 계획도 나오고 광역 도시 계획도 나오고 도시군 기본 계획도 나오고 도시군 관리 계획도 나오잖아요. 요들의 관계를 그죠? 일단 뭐 기본이냐 부합이냐 뭐 우선이냐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중요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2항에 보면은 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무엇이 우선인 거예요? 국가계획 내용이 당연히 우선해야 되겠죠. 상시적인 내용을 3항에 봅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르면은 뭐가? 그죠. 광역도시 위에, 윗분 따라야 되겠죠. 광역도시를 우선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4항에 보니까, 자, 요 사람들이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 친구들이 누굽니까? 친구 아니죠. 이분들이 누굽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잖아요. 이분들이 관할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이법 국토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등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다음 526페이지 6조 국토용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시적 관리지역 용도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도시지역은 핵심이 뭐예요? 밀집 예산. 다음에 농림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 이 말이 중요했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 해안 생태계 뭐 이런 말들이 중요하다는 것 정도 해치시면 되고 이제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좀 판별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528페이지 우리 8조 7항이죠. 8조 7항에 보면은 7항의 1호 농지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땡땡 해가지고 농업 및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그 법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농업에 그죠? 어자를 빼시고요. 농어촌에 어자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렇게 법령이 개정됐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다음 529페이지에 세 가지 계획을 쫙 비교를 해놨는데 세 번째까지 수립위반권자의 그 도시군관리계획은 뭐를 빼야 되겠어요? 해장, 해양수산장을 좀 빼주시고요. 절대 어디에는 국장이 들어가지 않는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들어가지 않는다. 뭐 국가계획 관련이든 뭐 세계계획 관련이든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승인결정권자의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대도시장 다음에 누구 넣어주자? 시장, 군수 넣어주자라는 거. 그리고 주의할 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결정권자의 이 도지사의 경우 누가 승인을? 시장, 군수. 나머지 특별자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외역급이 같이 다니니까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국토법 제1장 총칙, 그래서 특히 이제 용어 중심을, 용어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계획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 있죠? 또 그들 간의 관계,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제2장,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